자, 안녕하세요. 민수학 박사 재석당 장승범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그리고 고민을 답할 제 주제는요. 황해도굿의 정체성이 뭐냐? 정체성이라는 뜻은요. 쉽게 얘기하면 아이덴티티. 나를 규명하는 것. 그게 바로 정체성인데요. 우리는 뭐예요? 무당이면서 황해도굿을 하는 만신, 이게 정체성이죠. 그렇다면 황해도굿 자체의 정체성은 뭐냐? 크게는 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정체성인 굿거리가 다른 굿과 다르게 이원적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황해도굿 정체성의 첫 번째 주제예요. 도대체 이원적 구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소찬거리와 육찬거리로 나눠진다. 황해도굿을 전체를 보니까 앞 전반부는 육식을 드시지 않는 소신령을 대접하는 소거리로 구성되어 있고, 또 후반부는 육식을 대접하는 육거리로 되어 있다. 이해 가시죠? 쉽죠? 제가 일부러 소찬거리라고 하는데 보통은 소거리, 육거리 이렇게 얘기하세요. 굿을 12거리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뭐 거리에 따라서는 또는 제갓집에 따라서 또는 어떤 대동굿이나 마을굿이나 뭐 이런 거 하기에 따라서는 뭐 24거리 또는 44거리 이렇게 늘어납니다만, 기본적으로 제갓집을 대상으로 할 때 12거리를 기준하면 전반부는 6거리 정도 하고요. 후반부를 6거리 정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신총울리죠. 그 다음에 이제 산거리하고 초부정, 초영정, 초가문거리하고 그 다음에 칠성거리를 하고 영정거리를 하고 성주거리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소거리에 들어가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소대감거리까지 합니다. 근데 요즘엔 잘 소대감거리 잘 안 하시죠. 소대감은 이제 진적 때나 많이들 하세요. 아니면 정말 이 집이 배를 부리는 그런 선주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소대감거리를 하죠. 왜냐? 소대감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소대감이 뭐 하시는 분이? 바다에 만선을 기원할 때 어떤 소대감들을 많이 놀죠. 그러면 이렇게 소대감은 어디서 놀냐면요, 이 초부정, 초가문에서 잠깐 놀아주죠. 그래서 소대감거리를 연행을 잘 안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육거리는 군웅거리가 있고 타살거리가 있고 성수거리가 있고 대감거리, 조상거리, 마당거리, 이렇게 6거리가 돼요. 물론 좀 순서는 바뀔 수 있어요. 결례에 따라서는 대감거리 다음에 이제 육대감을 노는데, 육대감 놀고 나서 뭐 건립대감도 놀고 뭐 텄대감도 놀고 여러 가지 대감을 놀아요. 그건 이제 그 노시는 선생님의 재량껏 노는 거예요. 또는 그 제갓집에 반드시 이대감은 뭐 텄대감을 반드시 놀아야 된다, 뭐 깨비대감을 반드시 놀아야 된다 했을 때 육대감에서 놀아주고, 그 다음에 특별한 이제 신장님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신장거리를 따로 해요. 어떤 결례에 따라서는 말명을 노는 경우도 있어요. 이 제갓집이 현재 무당은 아닌데 무당 조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말명을 놀아요. 또 이 집에 좀 선왕바람이 좀 쉬어서 선왕을 좀 재워야 된다 할 때는 선왕을 또 따로 놀아요. 뭐 이렇게 따져서 뭐 자꾸 거리수가 늘어나다 보면 뭐 한 24거리 정도 돼요. 근데 요즘에는 6시 지나면은 야간 수당을 줘야 되죠.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6시 이후에는 굿을 좀 빨리빨리 마무리하려고 그러는 경향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새벽 한 2시쯤 끝났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굿들을 좀 축약해서 연행하시다 보니까 늦어도 한 8시나 9시쯤 끝나는 경우가 좀 요즘엔 좀 많죠. 아무튼 황해도굿의 정체성 첫 번째, 굿거리가 이원적인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그게 소거리와 육거리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이건 단순하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앞에 소거리와 후반부의 육거리가 서로 대칭이 돼요. 산청 올리기 전에 뭘 하죠? 당매기라는 걸 하잖아요. 육거리 들어갈 때 당매기를 다시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굿을 하기 전에 당을 탁 매죠. 환도 걸고 뭐도 걸고 막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신청올리로 쫙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군웅을 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소환, 소신령들 맞이를 전부 내리고 전발도 다시 다 걷죠. 이게 이제 당매기를 다시 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군웅 상을 보죠. 밖에 나가서 이제 굿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되고, 소거리에서는 특징적으로요, 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소거리는 오신, 그러니까 신을 놀리는 것, 이게 주안점이 있는 거리가 아니고요.
신을 모시는 거에 주안점이 있어요. 산거리도 마찬가지로 본산신령이나 또는 뭐 상산신령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는 거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소거리의 특징이에요. 육거리는 거는 반대로 뭐예요? 대칭된다 그랬으니까. 자, 모셨던 신령님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모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놀리는 게 중요해요. 초부정에서, 초영정에서, 산거리에서 또는 초가망에서 모셨던 여러 신령님들을 육거리에서 다 놀리는 거예요. 잘 놀려서 뭐래요?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야죠. 여기는 청신, 신을 청한다. 그래서 소거리에서는 신을 청하는 게 주안점이고 육거리에서는 오신과 더불어 송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육거리의 특징이에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한국의 굿이 기본적인 굿의 구성이요. 청신, 오신, 송신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지는데 그 단계가 우리 황희덕 굿에서는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경강만신 있죠. 굿을 맡아온 분, 또 그런 제자죠. 그 제자가 전체 거리에서 반드시 연행해야 되는 거리가 있어요. 내리굿을 한 지 얼마 안 됐다 손 치더라도 산거리는 반드시 경간이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출성거리가 있죠. 마지막에 뭐 있어요? 이 성숙거리. 성숙거리도 반드시 제자가 하는 거죠. 경간이요. 경간이 이제 산문을 열어줘야 굿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본산문을 열을 때 산문을 열면서 오늘 이 굿이 뭐 때문에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참석한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경간만신이 그냥 엉뚱한 막 이야기만 그냥 디립다 대고 해요. 그럼 선생님들이 뭐 어떻게 멘붕이 오죠. 도대체 오늘 굿은 뭐 때문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초부정이나 초과목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굿 들어가기 전에 제가님한테 어쩔 수 없이 물어요. 오늘 뭐 때문에 굿 됐어? 이게 우스갯소리로 물어봅니다. 아주 기본이 되는 정보를 산거리에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할 줄 모르는데요. 누가 할 줄 알아서 하라 그랬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몰라도 해야 되고요. 그래야 자꾸 내가 거리를 해봐야 굿이 들어요. 빼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뭐 옷 입혀주는 대로 놀고 무구를 들어주면 들어주는 대로 놀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뭐 작두를 타야 된다거나 그러면 다 이 성숙거리에 들어있단 말이죠. 이건 본인 경간의 성수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이 세 거리는 누가 한다? 경간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맨날 고민하고 있어요. 이 타살이 도대체 뭐야? 때려잡는다. 이게 타살이죠. 우리가 이제 험한 조상 달래는 거리가 아니고 육신령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고기류가 필요하죠. 그 고기류를 대접하기 위해서 뭘 해요? 우리가 사냥을 하죠. 그게 바로 구능거리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뭐가 있었겠어요? 밧줄 던지고 뭐 올가미 던지고 막 던져서 잡아온 그런 그 짐승들을 어떻게 죽여요? 탁 때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소 잡는 거 보셨어요? 소 잡을 때 어때요? 정수리에다 한 방 딱 때리죠. 이걸 타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은 짐승을 대접하는 게 이렇게 육거리가 되는 거죠. 굿상 차림에 대해서 이야기 간단하게만 할게요.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굿당이고요, 이게 당이고요, 소상, 여기 육상, 이렇게 되죠. 여기는 뭐예요? 가몽상 또는 뭐라 그래요? 애기시반. 육신령과 소신령이 대접하는 상 자체가 다르죠. 자, 이거는 뭐 대체적으로 어느 굿이나 좀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요? 특별하게? 이게 있어요. 가문상. 한양굿에는 이 가문상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쭉 놓게 돼 있어요. 소상과 육상은 좀 가려요. 동자동녀가 있는 애기씨도 가문상에다 꽂고 쌀 위에다가, 그 다음에 명두도 꽂고요. 그 다음에 꽃갈도 이렇게 접어서 꽂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동자동녀, 애기씨들이 받는 상이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 애기씨라고 하니까 정말 애기인 줄 알고 생각하시는데, 아기 플러스 씨앗을 줄임말이 애기씨예요.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연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시집 안 간 양반. 14세에서 시집 가기 전, 옛날로 따지면 18세 정도의 여자를 얘기해요. 결혼 전이죠.
그게 애기씨. 여러분 사극 가끔가다 보시죠? 사극 보면 그러죠. 어머 애기씨 그러죠. 시집 안 간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애기씨 반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상이에요. 상. 요건 상이라는 뜻이죠. 상차림이라는 건데 애기씨가 받는 상이에요. 그러면 결혼을 안 한 정년기에 여자분이 받는 상이라는 뜻인가요? 아니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걸 가문상이라고 합니다. 가문상이라고 하죠. 이 애기씨라는 거는요, 뭘 상징하냐면요, 이거 해를 상징해요. 애기씨반이라고 할 때에는 해가 세상에 뿌려지는 것.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네. 그래서 애기씨반이면 해의 씨. 해의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뭘 놨어요? 명두도 갖다 놓고요. 꽃갈도 씌워놓죠. 주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상이에요. 황해도 무당이 존재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를 이 가문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월 맞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애기씨반이에요. 제자가 내림굿이나 진적할 때 1월상을 보죠. 1월 맞이를 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그 1월 맞이를 할 때 쓰던 1월상. 일반 제수굿은 뭐로 와요? 가문상으로 오는 거예요. 가문상. 쌀을 받치고 명도 꽂아놓고 꽃가를 씌우고 애기씨 부채를 형상화해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 무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또 얘기할 건데 여러분 잘 기억해둬야 돼요. 가문상이 뭐냐면 해씨다. 이거만 알고 계세요? 해씨가 왜 필요하냐? 햇살이 세상에 쩌릿하게 비춰줘야 만물이 소생하잖아요. 만물이 소생하려면 뭐가 필요해? 해가 필요하죠. 그것을 그대로 형상화한 게 뭐예요? 가문상. 근데 그 가문상을 자꾸 애기씨반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동자동료 상인 줄 알고 뭐 사탕도 갖다 놓고 애기떡도 갖다, 그거 아니고요. 그걸 이제 학술적인 용어로 해씨를 뭐라 그러면 아해라고 해요. 아해. 해의 아들이다. 그래서 아해라고 해요. 아해가 있는 것. 이게 가문상이고 애기씨반이에요. 아해한테 바치는 상. 그게 애기씨반이에요. 동자동료한테 바치는 거 아닙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황해도굿의 정체성, 두 번째 시간 무구의 정체성, 그 무구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나눠보겠습니다. 황해도굿 공부하시면서 고민 있으면 댓글 빡빡 달아주시고 구독 눌러주세요.